네, 드디어 3월 8일 언제? 2015년 청량리 해라 그럽니다. 두 번째 과목은 뭐죠? 바로 산업심리 및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제 21번이 되겠죠. 보겠습니다. 21번째입니다. 여러분도 공부하다 스트레스가 오는데 여기 나오네요.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스트레스는요, 환경의 요구가 너무 지나쳐 개인의 능력 한계를 벗어날 때 발생. 맞습니다. 내가 따라가지 못해 시대가 변할 때 스트레스 받죠. 둘째, 스트레스 요인은요, 소음, 진동, 열등과 같은 환경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심리적 요인도 작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감각기관은 어떻게? 신경이 예민해져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그럼 다 맞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역기능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반응이 긍정적인가 어떻게 되겠어? 부정적이죠. 건전한 결과를 나타내는 현상이 아니고 바로 역기능 스트레스는 불건전하고 바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스트레스 반응이 부정적이고 사고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런 문제는요, 보면 눈으로 봐도 답을 구할 수 있고 조금 말고 뭐가 보여? 바로 그것이 답이 보이는 거죠. 22번째요. 다음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각 단계에 해당되는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나는 건설안전기사 딱에서 이런 거 해주시오. 요 분석사항을 실시하는 것이 우리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가장 우선 실시된 내용이 바로 그 사람의 원하는 요구 분석을 하면 여러분의 이 강의는요, 학문적이 아니고 반드시 어떻게 건설안전기사 필기에 대한 내용만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 항상 요구 분석을 실시하는 거다. 꼭 기억합니다. 23번째죠. 산업안전심리 5대 요소입니다. 우리 산업안전심리 요소에서는 뭐라고 하면 첫째, 동기가 부여된다. 그 다음에 기질이 있어야 돼. 기질이 뭐냐 하면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 동기, 습성, 습관, 안전심리 하나 빼먹었네. 동기, 기질, 습성, 동기, 기질 여기 하나 빼먹으면 뭐였어? 동기, 기질 뭐가 있어야 돼? 감정이 있어요. 센서가 있어야 되죠. 앉는 것은 안전심리, 이거는 말도 안 돼. 시간이라는 게 딱 보였어요. 어쨌든 안전심리 요소는 동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이고 습관에 영향을 주는 사요소는 동기, 기질, 감정, 습성입니다. 넘어가죠. 24번째인데요. 참 많이 나옵니다. 단조로운 업무가 장시간, 단조로움 너무 쉬운 거, 눈 감고 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니까 감각기능 및 판단 능력이 마비때는 졸면서 하는 거야. 그런 거 가지고 감각 차단 현상. 답을 얘기하면 바로 이런 거가 되겠죠. 수없이 많이 나왔고요.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있다. 이렇게 정보를 드렸습니다. 25번째 갔는데요. 나는 데이비스라는 사람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또 지금은 누구나 알고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어빌리티를 나타내는 거.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야 돼? 손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나리지와 스킬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동기발이 된다. 수없이 반복했고 그 외에도 많이 했죠. 인간의 성과, 물질의 성과를 경영의 성과라고 한다. 바로 지식과 기능은 금방 이게 답이죠. 영어까지도 다 해줬습니다. 어떤 상황과 태도가 주어지면 뭐가 돼? 동기발이 된다는 거. 능력과 동기, 이거는 휴먼 퍼포먼스라고 한다. 26번째 보자고요.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과정 중 사업 내 안전보건이 있어 교육 대상은 교육 시간에 올바르게 연결, 이런 것이죠. 틀린 것은 하면 올바른 거예요. 첫째, 일용근로자의 채용식 교육시간은 2시간이 아니고 몇 시간? 일용직은 1시간입니다. 틀렸어요. 둘째, 일용근로자의 작업 내용 배경 교육 1시간. 요 놈이 맞네. 2번 맞아. 일용근로자는 내가 항상 그래. 채용시와 작업 내용 변경시는 시간도 똑같고 교육 내용도 또 왜? 내가 채용됐거나 내가 열심히 이 A 업종에 일하다가 B 업종으로 하면 신규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반드시 똑같아. 그 다음에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교육은 매 분기 2시간이 아니고 3시간이에요. 관리감독자 지휘에서 정기교육 연간 8시간이고 연간 16시간입니다. 그래서 답은 맞는 것은 2번 됐습니다. 3번 가죠. 3번이 아니고 27번째 갑니다. 역시 산업안전보건부, 사업 내 안전보건교에서 채용시 교육나 똑같이 나온 채용시 교육이나 뭐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단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여기 보자고요. 특히 우리는 채용시나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은 법에 있는 내용이죠. 꼭 법을 아니어도 맞출 수 있어. 이런 문제. 물질안전보건자료 가장 중요한 거죠. 물질이 안전하냐 안 하냐. 둘째, 정규직 청소년 신입사원이니까 채용교육 해야 되겠죠.
셋째, 사고발 긴급 조치에 관해서. 넷째, 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에 유해위험과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자의 업무네요. 봐요. 채용 시비 교육 및 작업 내용 병식 교육 방법은 기계기구 위험성과 작업 순서 동선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를 지가 관리라는 말로 하면 안 돼요. 여기 뭐 가난하지 관리라는 말 있나 없나. 유일하게 관리에만 하는 요거밖에 없잖아요.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것도. 그래요. 다음 문제 28번째 가자고요. 인간의 동적 특성은 동작 특성이에요. 외적인 조건. 외적은 지금 제가 움직인 내적인 보이지는 않지만 스트레스 같은 거.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 중 내적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근데 기온, 덥다 따뜻하다 외적, 대상물이 크다 작다 외적, 경력 보이지는 않지만 그 경력이 캐리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요소예요. 또 실제 속에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경력은 캐리어는 외적이 아니고 내적이에요. 대상물의 동적 성질. 보면 답이 보여. 이게 설명이 필요하나요? 필요 긴장 생리적 조건. 근무 경력 어디 있노? 내적 조건. 개인차, 적성, 성격, 개성도 뭐다? 내적 조건이 되겠습니다. 29번째입니다. 집단력 하겠어요. 소시오메트리라고 뭐요? 우리 도표를 그려가지고 A, B, C, D 해가 누가 좋냐, 누가 사랑하냐 이런 거죠. 소시오메트리 관한 설명은 틀린 거죠. 소시오메트리는 구성원 상하원의 선호도를 기초로 해 집단 내부의 동태적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이에요. 선거할 때도 이걸 많이 쓰고요. 둘째, 소시오는 집단 내 하위 집단들과 내부의 세력, 비세력 집단 구분할 수 없다. 구분할 수 있어요. 네가 나를 좋아하는 내가 너를 좋아하는 구분할 수 있으면 틀렸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요게 목적이에요. 세력 집단과 비세력 집단은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소시오메트리. 소시오메트리 우리말 하면 교우도식. 우리가 서로 친하나 안 친하나 이 교우도식 1번 도해와 2번 도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시오메트리 연구조사에 수입된 자료들은 소시오그램과 소시오매트릭스 등으로 분석이 가능하고요. 소시오매트릭스는 우리는 소시오그램에 나타나는 집단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수치에 의해 계량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시오메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상세하게 우리는 교우도식 1과 교우도식 2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0번입니다. OJT예요. 요 문제는요. 우리 어디서 나왔냐 하면 바로 우리 3월 8일 같은 시험날이었습니다. 같은 시간대 봤습니다. 산업안전기사에도 이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건설안전기사를 따면 산업안전기사를 딸 수 있고 산업안전기사를 따면 역시 건설안전기사를 쉽게 딸 수가 있습니다. OJT 형태가 아닌 것은 OJT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사 직장 상사가 자기 소속된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토론은 OJT가 아니고 뭐요? 여기서 알아둘 거 있어. 집단이라는 것은 회사 중지, 작업 중지, 이거는 OJT에 해당된다는 거. 직무순환, 현장 직무교육, 도제식 교육을 요사이 이게 도제식 교육이라는 거 스위스라든지 우리는 호주 중에 많이 합니다. 우리 직업훈련도 사실 도제식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도제식 교육은 요사이 여러분 우리 교재인 지금 모든 것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NCS 기준을 합니다. 국가직무능력 표준인데 NCS가요. 잘못된 부분도 많지만 정부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스펙보다는 그 사람 능력을 나타낸다. 그게 NCS라고 하는데 지금 이 자체도 NCS 기준을 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NCS 기준. 그래서 원래 자격증 따는 게 좋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제가 NCS 맞게 교재도 내년 2016년은 완전히 어떻게 다시 할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재는 NCS 적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볼 거 없어요. OJT 없고. 그래서 NCT는요. NCT가 OJT는 직무순환, 도제식 교육, 현장 직무교육. 집단토는 어디에 속한다? OJT에 속한다는 거. 31번째입니다. 다음 중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거나 경험시키면서 효과를 보는 대개 학습 지도의 원리는 건데 이거 뭐야? 구체적인 사물을 제시한대요. 구체적인 사물,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직관의 원리. 내가 딱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지금까지 했다. 정재수는 33년 동안 건설안전기사 강의를 하다 보니 이런 것이 시험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강조하는 걸 바로 저만의 직관의 원리 보겠습니다. 자발성의 원리는 학습자 자신이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고 개별화의 원리는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각자의 요구와 능력에 알맞는 거예요. 사회의 윤리는 학습의 현실, 사상과 문제를 기반으로 하여 학교에 경험한 것과 사회에서 경험한 것을 교류시키는 것이고요. 통합의 원리는 학습을 총합적인 전체로서 지도하는 원리.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학습 원리와 같습니다. 바로 직관의 원리죠. 구체적인 사물을 직접 제시합니다. 이것이 2번 문제의식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직관이에요.
경험시킴으로써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건설인증기사 나올 내용만 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32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가끔씩 바쁘면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신호나 녹색이 적색에서 바뀌어도 차가 움직이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게 건너면 야 가도 되겠다. 이게 뭐요? 바로 어떠한 부주의냐고 하면 이거는 바로 말도 안 되는 거. 야 나 가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억측 판단. 사실 안 되는데 지나는데 이거는 우리 속담하고도 비슷하고 항상 하는 거죠. 희망적인 가축이 있어. 억측 판단이 왜 나오냐? 전번에 갔을 때도 괜찮았거든. 그게 희망적인 관측이에요. 정보나 지식이 불확실. 뭐 언제 가봤는 거다. 둘째째 과거에서 과거도 괜찮아요. 항상 초조한 심정. 이것이 모두가 다 뭐가 돼? 억측 판단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33번째입니다. 33번인데요. 안전교육 방법 중에는요. 수업의 도입, 시작 때 초기 단계 똑같은 말 도입 단계 초기 단계 적용하면 단시간에 많은 내용을 교육하는 방법을 가장 사용하는 뭐요? 지금 뭐예요? 여기 10만 명이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강의가. 그게 바로 뭐야? 지금은 물론 내가 1대1 강의죠.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가장 강당에서 수천 명, 수만 명 녹화하는 게 바로 그게 강의법이다. 여러 가지 있지만 굳이 다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34번째요. 헬스 SR 이론이에요. 이 SR은 뭐요? 자극과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조건 반사선의 이 학습 이론의 원리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기 알아둘 것이요. SR 이론, 자극과 반응 이론은 4가지가 있어요. 시간의 원리, 기억의 원리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봐. 나도 처음 보면 여러분도 처음 보면 당연히 답이 되지. 그래서 시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또 하나 더 있다면 강도의 원리. 저도 가끔씩 강도 크게 했다 작게 이게 바로 강약의 원리, 강도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5번째입니다. 인간의 메커니즘 중에서 나무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을 그거가 같거나 또는 그것에 가까운 행동을 판단. 이거는 암시가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어. 바로 이것은 뭐예요? 모방이에요. 모방. 또 알아둘 거 있어요. 모방은 할지언정 암시는 하면 안 된다. 제가 항상 그러죠. 모방은 좋은 점을 본받고 좋은 점을 알고 새하의 산업안전기사 건설을 사야 된다. 가급적 아니고 반드시 정제수와 건설안전기사를 함께 한다면 쉽게 자격증 취득할 수 있고 명쾌한 정답을 들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모방이에요. 남들이 좋아하면 나도 같이 따라가는 게 세상 진리가라고 해도 될는지 뭐 사실 진리죠. 그래서 창조라는 것도 그랬잖아요. 창조는 새로 만드는 것도 창조지만 사실 새로 만드는 건 남이 만들어 놨는 걸 보고 더 좋게 하는 것도 창조가 되겠습니다. 36번째입니다. 작업자의 정신적 필요를 관찰할 수 있는 변화 중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정신적이에요. 대사 기능이 변화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 태도가 변화합니다. 작업 동작 경로 변화, 사고 활동. 이거는 바로 이거죠. 대사 기능이라는 것은 사람 몸속에 뭐 화장실 언제 가고 이러는 걸 대사 기능. 이거는 정신적 필요를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인데 이거는 대사 기능은 사람 몸속인데 지만 알 수 있다고 정신적이라 이러면 안 돼. 이거는 변화가 나타나죠. 바로 작업 태도의 변화. 이거는 뭐요? 관찰할 수 있는 변화 중 가장 적합하죠. 동작 경로의 변화, 사회활동을 보겠습니다. 바로 정신과 육체의 피로였어요. 정신적 긴장이 일어나는 건 중심계의 피로하고 육체 피로는 육체적 근육에 의한 피로입니다. 바로 이게 대사 기능 피로는 정신적 피로가 아니고 뭐다? 육체 기능을 착각하면 야 화장실 가면 표시나잖아. 그죠? 그런 걸 말한다. 37번째입니다. 인간은 착오 메커니즘은 5가지가 있죠. 위치의 착오가 있어요. 그 다음 둘째 패턴의 착오가 있습니다. 어떤 패턴을 할 건가. 셋째 느낌의 착오. 이런 것은 없어요. 느낌의 착오는 감성적인 거죠. 틀렸어요. 그 다음에 형의 착오. 그 외에 한 개 더 있다면 기억의 틀림 혹은 기억의 착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8번째입니다. 다음 중 인사선발을 위한 심리경사에서 갖춰야 할 주요 요건으로 나열된 것. 인사선발할 때 맞는 것을 2가지. 첫째 인사 심리검사는 인사체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점이 있어야 되냐 하면 뭐든지 신뢰도가 있어야 돼요. 대표성이 있으면 안 돼요. 한놈 반드시 신뢰도와 인사선발에는 타당도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 인사선발에 공개하는 당신이 왜 떨어졌다 합격됐다는 합격된 놈은 말이 없지만요. 떨어진 사람한테 공개해줘야 돼요. 이걸 이제 하고 있다 그러는데 뭐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특히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했지만 어디 기관장을 한다, 어디 출연기관 이사장 한다 하면 공모했는데 떨어뜨려보고 왜 당신이 떨어졌어? 왜 안 됩니다? 안 해줘요. 해줘야죠. 이런 게 바로 우리 신뢰도와 타당성입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는 표준화, 객관성, 규칙, 신뢰성, 타당성 이 5가지가 사실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39번째입니다.
다음 중 교육지도에서 프로그램 학습법입니다. 거리가 먼 것이에요. 첫째, 프로그램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원리 개발된 것은 자율적 학습이 특징이에요. 왜? 실제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프로그램 학습.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제수의 안전기사에 1000번 들어도 괜찮아요. 아니, 떨어지려면 100년 들어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번 듣고 합격돼도 뭐하네 다시 듣노. 정지수 보기 싫어. 단번에 합격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번에 합격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스키너의 원리예요. 학습 내용 습득이요. 즉각적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어. 여러분이 시험 봐서 합격되면 바로 받을 수 있죠. 교재 개발의 단, 사실 제가 강의 이거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찍어야 되죠. 만들어야 되죠. 돈이 드는 것이 단점 맞는 말이에요. 개별 학습은 훈련 시간에 최대한을 지연되는 것이 최대 단점이다. 이거는 개별 학습으로 최대한을 지연되는 게 아니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 40번째요. 40번째는 두 번째 과목의 마지막 문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성격의 작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물리적은요. 바로 보이는 거고 나하고 연결된 첫째 조명 밝다 어둡다 할 수 있죠. 소음 들려. 그 다음에 환경은 어떻게 춥다 덥다 할 수 있죠. 휴식은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뭐다? 유일한 정신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혹시 부족했다면 여러분 교재에 더더욱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세 번째가 뭐다?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공학입니다.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 가서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편안한 방법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